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세계 수영대회 등 광주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시 모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봐주기 논란을 샀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뒤늦게 제적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현안 사업 예산들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당초 요구에게는 못 미치지만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시구 기자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내년 2월로 보류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국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 산단 조성비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가 당초 요구한 353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지만 내년 사업 시작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역시 정부 문서 위조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산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야의 합의로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 역시 내년 예산으로 17억 원을 반영한 상태에서 대회 반납설 등 개최 논란의 종지부를 짓고 조직위 구성과 선수촌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한 5월경 정도에 조직위를 출범하고 그 이후에 사무국을 꾸려서 조직이나 사무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예산 역시 기존에 반영된 490억 원 이외에 컨텐츠 확보비 명목으로 8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사업비 15억 원 역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서 한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건설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광주 언덕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요구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수능시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시험이 어려웠던 탓인지 수험생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동안 학업의 결과를 한 장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번호 순서대로 전달된 성적표를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미 가채점을 통해서 예상 점수를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어려웠던 수능 탓에 실망감이 밀려듭니다. 올해도 물수능일 거라고 다 예측을 했었는데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구나 이런 약간 허탈감. 정시 모집 비중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최저는 맞췄으니까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학 담당 교사들도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 가능권에 들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이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수능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이젠 말 그대로 입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주 야간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시에 대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담임선생님들과 본인의 그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전형 방식과 기준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데이트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학은 뒤늦게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에 공문을 보내 여자친구를 강금 폭행하고 벌금형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학교 측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학생 A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복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제적 결정은 여론의 비난에 따른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뒤 같은 동료 원생인 피해 여성의 수업 조정 요구에 대해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지난 3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2달 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역시 봐주기 판결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육청이 빚더미에 눌려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부금이 부족해 자꾸 빚을 내다 보니 이자 갚는 데 급급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900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거둔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나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온기는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추에 갖은 양념을 넣고 정성스럽게 버무립니다. 한 2,000포기를 지금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이 배추는 우리 강주 시내에 계시는 우리 독거 노인을 포함한 불우시설에 기증을 하고자 합니다. 맛깔스럽게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곧바로 혼자 사는 어르신 댁으로 옮겨집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적적하던 할머니는 반찬도 고맙지만 얘기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반찬 없이 밥 먹어요, 진짜. 김치도 없고. 근데 이렇게 김치 다 먹어서 감사하고 아주 어떻게 몸둘 줄 모르지. 지역 내 기업들도 연말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의 둥지를 튼 지 만 1년을 맞는 한국전력은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 200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계는 지금 8.5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 412만 원 정도 지금 모금되어 있고 올해 35억 7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둘씩 온정이 모이고 쌓여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를 쑥쑥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광주시가 기본 설계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해 2호선 총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4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광주시가 이 결과를 배제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보상받지 못하는 표고버섯과 곶감의 습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올가을 잦은 비로 장흥에서는 표고가 물러지고 곰팡이 번짐으로 420톤을 수확하지 못해 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 구례, 장성에서는 곶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지는 등 1,300여 톤 15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남의 지역구 의원 중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만 비준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이윤석, 신정훈, 이계호, 김영록, 김승남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지원 의원은 기권을, 오윤근, 주승용, 김성곤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농민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내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내일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으로 중단됐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유지 여부와 동구가 어느 선거구와 합쳐져 분할될지가 관심이고 전남은 2개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광주에서 야권 통합 의지를 다집니다.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는 오는 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야권 재창조와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장을 비롯해 정균환 전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15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한야당 창출을 위한 통합 추진과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상대로 길거리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시민캠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시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7일부터 예산폭탄 공약을 비롯해 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